안녕하세요. 바이오맨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바이오 업계의 숨은 보석, 리가켄바이오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ADC 기술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분야를 친근하게 그리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드릴 테니 초보 투자자분들도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함께 리가켄바이오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그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ADC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리가켄바이오의 기술이 왜 특별한지, 또 어떤 약들을 개발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계약 현황이나 앞으로의 마일스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 즉 재무와 밸류에이션까지 꼼꼼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 모든 걸 듣고 나면 여러분도 ADC 전문가, 아니 리가켄바이오 투자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가 뭔지 알아볼까요? 쉽게 말해 암세포만 똑똑하게 찾아가서 약물을 전달하는 유도미사일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항암제들이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부작용이 심했다면 ADC는 딱 암세포만 노려서 공격하니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되는 꿈의 치료제인 거죠.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특히 리가켄바이오가 선도하는 ADC 3.0 시대는 독성은 더 줄이고 효능은 더 끌어올리는 차세대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1G에서 5G로 진화하는 것처럼 ADC 기술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혁신적인 기술을 만드는 리가켄바이오는 어떤 회사일까요? 2006년에 설립된 이래로 벌써 6개 이상의 글로벌 파트너사와 손잡고 1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베테랑 기업입니다. 특히 컨주올이라는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해요. 부위 특이적 접합으로 약효가 한결같고 링커는 혈액 속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암세포에 가서야 약물을 쏙 풀어주죠. 또 다양한 독성 항암제를 붙일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으로 수익을 내고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자체 개발로 파이프라인 가치를 극대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답니다. 2026년 상업화를 목표로 정말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리가켄바이오가 가진 첫 번째 기술적 해자, 즉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은 바로 정밀 접합입니다. 기존 1, 2세대 ADC들은 항체에 약물을 무작위로 붙였어요. 마치 눈 감고 아무데나 던지는 것과 같죠. 이러니 어떤 건 약물이 많이 붙고 어떤 건 적게 붙어서 품질 관리가 어렵고 부작용도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리가켄바이오의 컨주올 기술은 달라요. 약물을 딱 정해진 부위에만 정확하게 붙입니다. 마치 관역의 정중앙을 맞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약효가 한결같고 부작용도 예측 가능하며 무엇보다 약효 대비 독성은 낮추고 치료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치료 지수를 엄청나게 넓힐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의 명품을 만드는 기술인 거죠. 두 번째 기술적 해자는 바로 링커의 안정성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 속에서는 약물을 꽉 붙잡고 있다가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짠하고 약물을 풀어주는 아주 똑똑한 링커 기술이죠. 마치 스파이가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정체를 숨기다가 목표 지점에서만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가켄바이오의 컨주올 링커는 혈액 속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서 약물이 엉뚱한 곳에서 방출되는 걸 막아줘요. 덕분에 눈 독성이나 백혈구 감소 같은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링커는 정상 세포에도 있는 효소에 반응해서 약물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의 링커가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암세포 저격 전문,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세 번째 해자는 독성을 제어하고 효능을 극대화하는 리가켄바이오만의 페이로드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서 페이로드는 ADC의 핵심 무기, 즉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을 말하는데요. 리가켄바이오는 그냥 독성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암세포 안에서만 활성화되는 프로드러그 기술을 적용해서 정상세포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MMAF는 강력한 살상력을, PBD 프로드러그는 DNA 손상 기전으로 암세포를 잡죠. 특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TOP5일 저해제나 면역 항암 기전을 접목한 이뮤노 ADC는 차가운 종양을 뜨거운 종양으로 바꿔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등 정말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암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슈퍼히어로의 비밀 무기고 같죠? 잠시 다른 ADC 치료제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유방암 치료제로 유명한 에너투, 최초의 블록버스터 ADC인 캐사일라,
방광암 치료에 쓰이는 패드세브, 그리고 삼중음성 유방암에 효과적인 트로델비까지 이미 시장에는 다양한 ADC 약물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이미 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한계와 미개척 분야가 많이 남아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리가켄바이오의 기술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리가켄바이오의 기술이 기존 ADC와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1세대 ADC는 무작위 접합으로 품질이 들쭉날쭉하고 독성도 높았어요. 2세대 ADC인 에너투 등은 시스테인 기반으로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리가켄바이오의 컨주올 기술은 부위 특이적 접합으로 약물 항체 비율이 균일하고 혈중 안정성이 매우 높아 독성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임상 데이터도 압도적이고요. 한마디로 리가켄바이오의 컨주올은 3세대 ADC 기술의 글로벌 표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교 불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거죠. 이제 리가켄바이오의 핵심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LC24를 소개합니다. 이 약은 유방암, 위암 등 고형암에 쓰이는데 특히 기존 치료제인 에너투의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항체와 약물을 특수 링커로 연결해서 암세포에서만 약물을 방출하도록 설계되었죠. 현재 중국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이며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임상 효능입니다. 에너투의 내성이 생긴 환자군에서 무려 75%의 객관적 반응률, 즉 ORR을 기록했어요. 이는 베스트인 클래스의 잠재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2026년에는 중국에서 품목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니 리가켄바이오의 첫 상업화 제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핵심 파이프라인 LCB84입니다. 이 약물은 삼중음성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종을 타깃으로 하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바로 초대형 기술 수출 계약입니다. 글로벌 빅파마 얀센과 무려 2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죠. 선급금만 1억 달러, 약 1,300억 원을 이미 수령했으니 리가켄바이오의 기술력을 얀센이 확실히 인정한 셈입니다. 현재 얀센 주도하에 글로벌 임상 1 이상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얀센이 단독 개발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추가적인 대규모 마일스톤 수익이 기대됩니다. 얀센 같은 거대 제약사가 선택한 만큼 LCB84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죠. 리가켄바이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CB71은 고난도 타깃인 ROR2를 노리는 ADC로 강력한 페이로드를 통해 암세포를 사멸시키죠. LCB39는 면역 항암제를 접목한 이뮤노 ADC로 차가운 종양을 뜨거운 종양으로 바꿔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또 TPD ADC는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을 ADC와 결합하여 난치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새로운 접근법이고요. 하나의 항체에 두 가지 약물을 결합하는 듀얼 페이로드 ADC는 약물 내성을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4세대 ADC 기술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단순한 독성 전달을 넘어 면역 조절과 병용요법 최적화를 통해 ADC 3.0 리더로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얀센과 맺은 계약은 단순히 큰돈을 벌어들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총 2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도 대단하지만 빅파마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얀센이 리가켄바이오의 LCB84와 컨주올 플랫폼 기술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검증을 의미합니다. 선급금 1,300억 원은 이미 받았고 앞으로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과 상업화 성공 시 로열티까지 받게 되죠. 이 계약은 리가켄바이오의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랜드마크 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명문대에서 인정한 수재 같은 거죠. 얀센 외에도 리가켄바이오는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손잡고 있습니다. 암젠과는 최대 5개 타겟에 대한 ADC 플랫폼 기술 이전을 맺었고 일본의 오노파마와는 LCB97 라이선스 및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죠. LCB14의 중국 판권은 푸싱파마가 그 외 글로벌 권리는 익수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톤과는 LCB71의 글로벌 임상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이처럼 빅파마부터 전문 바이오텍까지 폭넓은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한 파트너나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는 든든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거죠. 정말 사업을 잘하는 스마트한 기업 아닌가요? 다시 한번 LCB14의 75% ORR 즉 객관적 반응률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짚어볼게요. 이 약은 기존 항암제,
특히 가장 강력하다는 N2의 내성이 생긴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자들에게서 75%라는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는 것은 LCB14가 단순한 또 하나의 ADC가 아니라 N2의 한계를 넘어서는 베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리가켄바이오의 안정적인 링커 기술 덕분에 부작용도 적고요. 2026년 N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이 기술이 얼마나 큰 상업적 가치를 가질지 상상해보세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다가오는 2026년은 리가켄바이오에게 있어 퀀텀 점프의 해가 될 겁니다. LCB14의 중국 품목허가 신청 및 승인으로 첫 상업화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고 LCB39는 글로벌 임상 일상에 진입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겁니다. 무엇보다 얀센이 LCB84의 단독 개발 옵션을 행사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만약 얀센이 콜을 외친다면 대규모 마일스톤 유입과 함께 기업 가치가 크게 재평가될 겁니다. 또 새로운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도 항상 열려있죠. 2026년은 리가켄바이오가 단순한 연구개발 기업을 넘어 상업화 매출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우뚝 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달력을 표시해두고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리가켄바이오의 재무 상황도 아주 튼튼합니다. 2025년 말 기준 약 5,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돈은 얀센 같은 글로벌 빅파마와의 대형 기술 이전 계약 덕분에 확보된 것이죠. 이 덕분에 외부 자금 조달 없이도 향후 2-3년간 자체 임상 개발과 플랫폼 고도화를 충분히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무 체력을 갖췄습니다.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유상증자 대신 기술 이전과 마일스톤이라는 사업 성과로 돈을 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마치 알뜰하게 살림 꾸리는 현명한 가장 같죠? 재정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실 밸류에이션과 목표 주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는 리가켄바이오의 목표 주가를 23만 원, 적정 기업 가치를 7조 5천억 원에서 8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SOTP 즉 합상 가치 평가 방식으로 기존 플랫폼 가치의 얀센, 푸싱 제약 등 확정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더한 것입니다. 단순한 약물 개발사가 아닌 확장 가능한 ADC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점에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했죠. 2026년 중국 허가와 마일스톤 유입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19.1%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신중해야 하지만 리가켄바이오의 잠재력은 분명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핵심만 콕콕 집어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컨주얼 플랫폼의 정밀 접합과 혈중 안정성은 그 어떤 경쟁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둘째, N2 내성 환자군에서 보인 75%의 ORR은 LCB14가 베스트인 클래스 신약이 될 거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얀센, 암젠 등 글로벌 빅파마와의 대규모 계약은 리가켄바이오의 기술력을 최고 수준으로 검증한 것이자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넷째, 2026년 LCB14 중국 허가와 얀센의 LCB84 옵션 행사 등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킬 강력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술력, 데이터, 자금력, 그리고 엄청난 모멘텀까지 이 네 박자가 완벽하게 갖춰진 리가켄바이오가 글로벌 탑티어 ADC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별 5개짜리 기업이죠. 물론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죠. 리가켄바이오 투자 시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리스크들도 함께 짚어볼게요. 첫째, 임상 시험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규제기관의 심사 강화 등의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파트너십에서는 얀센 같은 빅파마가 전략을 변경하거나 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마일스톤 유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경쟁 심화도 무시할 수 없겠죠. N2 같은 기존 강자의 시장 지배력이나 후발주자들의 기술 추격, 그리고 이중항체와 같은 다른 항암 치료 기술의 발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ADC 제조 공정 때문에 품질 관리나 대량 생산, 높은 원가 등 CMC 및 공급망 관련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들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리가캔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바이오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